다음 원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민영이가 그 전문기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골프 투어 프로를 뛰었을 정말 진정한 실력자 전국무대 신유석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장수과학의 교육이사뿐만 아니라 기초연구 등 임상 활동을 활발하게 계시는 우리 신유석 교수님의 강의 내용은 녹취류와 치료에서 데스모프레 신의 비료입니다. 신 교수님, 강의 핵심을 다 전달해 주시게 시간을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렉터의 감사합니다. 전북대학교 신윤석입니다. 녹출혈 치료에 있어서 데스모프레신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녹출혈 치료가 어려운 게 녹출혈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환자들도 녹출혈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환자분들도 많고, 그 녹출혈을 호소했을 때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이제 질환으로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치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도 녹출혈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원인을 파악하더라도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봐도 40대 이후에 남성에서 이 녹출혈가 훨씬 더 유병률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녹출혈가 있을 때 이게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리고 심지어는 3번 이하의 이마에 그냥 녹출혈은 그냥 마이너한 프라블럼으로 생각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런 환자들이 이제 녹출혈을 호소했을 때 의사 입장에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녹출혈 진단까지 12주가 걸리고 첫 번째 치료까지 가는 데는 37주, 이런 심통이 있을 때 이제 치료까지 하는 데는 거의 105주가 그냥 딜레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출혈 원인을 보면 저희가 이제 수면기에는 유린 볼륨도 적어지고 레더 캐퍼시티가 늘어나지만 좀 각성한 상태가 된다면 이런 효과들이 감소하면서 유린 볼륨이 증가하고 레더 캐퍼시티가 이제 감소하는 상황이 오면 녹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스크 팩터로 보면 남자, 여성 모두 다 다이아베티스나 이런 API 같은 염증성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가장 흔히 있는 연령 증가, 밖에 이제 내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출혈 원인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다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은 이렇게 6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6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녹출혈은 저희 수면장애를 또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고, 수면장애가 또 녹출혈 원인이 돼서 어떤 게 우선 발생해서 어떤 게 더 악화시키는지는 이제 환자들마다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확실히 녹출혈은 이제 2회 이상 발생하는 환자들은 저희가 깊게 수면하는 슬로웨이브 슬리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이 REM이 증가하는 효과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제 녹출혈 2회 이상을 질환을 좀 인식한 이유가 수면장애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녹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3-4시간 동안에 깊게 자야 되는데 그 시간을 조금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GP나 유로로지스트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러츠 중에 가장 버더썸한 게 무엇인지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도 녹출혈가 가장 버더썸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은 포슬립이나 데이타임 패티그, 그리고 웰빙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이제 수면을 잘 못 취하시면 좀 피곤한 증상이 생길 것 같고, 롱텀하게 이제 디프레션이나 다른 카디오바스쿨러 디지즈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또 하나 깊게 자지 못하는 환자들은 노령 취업할수록 플렉처나 모탈리티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QOL 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노출에 대해 인식을 좀 했다면 노출의 원인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멸체가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캐퍼스티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워낙 프레드 인테크가 많은 건지 아니면 글로벌한 폴리우리언이랑 야간에만 생기는 폴리우리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치료는 캐퍼스티가 적어지면 안티머스카린이나 다른 미라베론 같은 제재를 사용할 수 있겠고 프레드 인텍이 너무 많은 환자들을 위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내과적인 질환으로 인한 거라면 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야간에만 좀 필요하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데스오프레신 같은 제재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출의 원인이 이제 다양하다면 그에 맞게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녹터널 폴리우리아가 이제 있을 때 저희 오늘 주제인 데스모프레신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스모프레신의 기전을 본다면 바소프레신 리셉터 아고니스트로서 이게 작용을 하는 걸 보면 그 리셉터에 이제 ABP가 반응을 해서 결국 저희 셀에 이제 프리워터를 좀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어느 정도 이제 수분을 저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남성에서 감소하듯이 이런 바소프레신도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했을 때 남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리셉터의 변화가 생기듯이 이런 V2 리셉터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시보 대비해서 데스모프레신 그룹이 확실히 노출의 개선에 월등한 효과를 보인 연구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연구를 보면 더블 블라인드로 시행했을 때 데스모프레신을 이제 0.1부터 0.4까지 좀 환자별로 용량 조절을 했을 때 녹터널 보이드가 40% 이상 감소하는 그룹이 이 데스모프레신 그룹이 플라시보 대비 월등히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스모프레신을 사용했을 때 녹출이야 개선과 함께 수면 질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타임 러치는 대표적인 알파 블로커나 다른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나이트타임 러치, 특히 노출에는 이 데스모프레신이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비네이션으로 환자분들이 녹터널 폴리우리아가 있는 환자들은 다른 치료제와 함께 이런 병화묘법을 하면 훨씬 더 녹출의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파 블로커와 함께 그런 병화묘법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그룹 1이 파란색 수치를 보면 노출이아가 그냥 탄소도신 그룹에 비해서 월등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그 전국제약에서도 정의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은 이 간섭적 교수님 아까 저 도타스 드라이브의 것이나 세이브